순환 비행장에 공항에 김정은 위원장이 갔어요. 디아스카니를 왔고 만났고 쭉 통수통역을 하면서 갔는데 비아 전화에 전화가 울렸어요. 받아보니까 김정은이라는 거예요. 욕을 아예 완전히 그 박살내더라고요. 김정은 위원장이 말을 뭐라고 하냐면 어떤 놈이 내가 뒤에 무슨 말을 할 줄 알고 내 말 도중에서 툭툭 끊어. 자기 할 말도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즉흥적이고 감정적이고 자기 한마디가 다른 사람한테 주는 피해가 어느 정도를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당시 김정일의 통역을 신혜영이라는 젊은 여성 통역관이 통역을 했었습니다. 통역하던 이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대목에서는 잘 이해를 못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이가 한심하게 했다, 지방으로 날렸다는데 정말 북한 외교관들은 파리 목숨과 같다. 지금부터는 임주혜 변호사와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들으신 목소리는 지난해 11월 사선을 넘어 탈북한 리일규 전 참사관의 목소리 듣고 오셨습니다. 채널A 취재진과 만났는데 이 자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분노를 목격했던 일화를 털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들으신 목소리는 바로 태영호 사무처장이었는데 태영호 사무처장이 소개한 사례와 굉장히 비슷했거든요. 임주혜 변호사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진술을 들을 때 물론 저 두 분이 탈북을 했다는 공통점은 있습니다만 두 사람 이상이 이야기를 한 걸 들으면 좀 신뢰도가 높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은 이 김정은 위원장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외교 업무 등을 담당하면서 고위층으로서 많은 부분 실제로 겪은 일이기 때문에 좀 더 신빙성이 간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해준 내용이 사실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태영호 사무처장도 하노이 회담 통역관이 그 당시에 통역을 하다가 제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자 김정은이 이를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지방으로 추방했다, 이런 이야기 전해주셨었는데 이번에 리일규 전 참사도 비슷한 내용을 전해주셨습니다. 김정은 동시 통역을 하고 있는데 내 말을 끊었다,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하게 질책을 하면서 뭐 욕설이 난무했다, 이런 거를 보면은 통역하는 일도 정말 만만치 않았겠다, 이런 짐작 충분히 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관의 인터뷰에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또 하나는 북한이 미국과의 위태로운 관계에서 오히려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북한이랑 미국이랑 몇십 년 동안 싸웠잖아요. 맴송 사람들은 실제 미국하고 싸우는 거 재미나다고 그럽니다. 자신 있다고 그러고. 자기네는 몇십 년 동안 쌓았던 그 자료가 다 있고 경험이 있고, 미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교체해버리니까 대북 이 전략팀이라는 게 호술하다는 거예요. 맴송이 이제 새롭게 해보겠다라는 각오를 가지고 지금 전략안을 짜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 혹시 대통령이 돼서가지고 그 사람들이랑 붙으면 1기 때 싱가포르나 하노이 때 했던 그러한 그 효과는 못 얻을 겁니다. 정 변호사님, 북한이 미국을 상대로 굉장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거는 그냥 일방적인 자신감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칼자루를 누가 쥐고 있습니까? 북한이 쥐고 있습니까? 미국이 쥐고 있습니까? 결국은 칼날을 북한은 잡고 있는데 스스로 그냥 우리가 뭐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뭐 북한 미국 뭐 새로운 또 트럼프 왔으니까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미국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나라가 아니고요. 그다음 결국은 하노이에서도 뭐 다 누구나 어떻게 생각을 했었습니까? 김정은이 무슨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한 방에 노딜로 끝났잖아요. 북한이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 위원장님,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보이잖아요. 뭐 야구장 같이 가자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북한은 또 북한대로 속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왜 저는 자신감을 보이느냐, 트럼프가 바이든 정부와 다른 대북 기조를 보이기 때문인 거예요.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바이든은 북한과의 대화를 단절을 했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전쟁을 종식시키고 나는 그 김정은과 친하게 잘 지내왔으니까 대화를 재개할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의 핵을 사실 인정하고 이것을 오히려 더 확산되지 않게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이다라는 취지로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어서 김정은은 당연히 본인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또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에 대해서 더 제스처를 취해주니까 훨씬 더 어떤 부드러운 어떤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리일규 전 참사관은 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지금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리일규 전 참사관의 탈북 소식이 방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북한이 그런 식으로 도발을 하는데 내 이야기가 쓰이는 것에 대해서 불쾌함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했거든요. 리일규 전 참사관의 이야기와 대북 확성 방송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그 사람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이라는 것밖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똥풍선에 김정은 위원장 이름을 갖다 결합시키긴 좀 또 그렇고 하니까 김여정을 선택한 거고 나는 좀 안쓰럽다고 생각이 됩니다.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지뢰밭에서 전혀 가치 없는 노역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강 부위원장님, 네. 앞서 들으신 목소리에서 김여정 부부장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왜 그랬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 그 위원장이 어쨌든 오물풍선이라든지 나쁜 거에 대해서는 본인과 결부시키면은 어쨌든 본인의 권위가 떨어질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부정적인 이슈라든지 어떤 오물풍선과 같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여정 부부장을 시켜서 모든 것을 담화문을 발표하게 하고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김여정을 통해서 더 씌우려고 하니까 결국은 허수아비다. 그리고 친동생이지만 실질적인 권력은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허수아비 역할을 하는 것을 실질적인 속사정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안쓰럽게 여긴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물풍선과 대북 확성기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남북 심리전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접경 지역 군사적 긴장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 변호사님, 네네. 계속 이렇게 강대강으로 대치하면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남북 간의 치킨 게임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오물풍선 이런 걸 떠나가지고 작년 말부터 김정은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더 이상 대한민국은 동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1의 적대국이라고 이야기했고요. 심지어 그 뉘앙스를 쭉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남한을 상대로 핵을 쓸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묻어 있었어요. 그게 어디서 밝혀졌느냐. 1월 초에 윤미향 그 당시 국회의원 그 종북 토론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김광수라고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북한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했는데 그게 그 이야기였고요. 북한은 평양에 있는 통일탑도 다 철거해버리고 파괴해버리고 범민념도 다 해체해버리고 지금 북한의 실상이 이러한 것인데 우리만 그냥 뭐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할 계제가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미향 의원은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도 밝히겠습니다.